인변 박박의 암호화폐 왕초보 탈출 작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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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저희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나오는 저희 타이틀에 나온 왕초보 박보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이제 저 같은 왕초보들을 잘 가르쳐 주실 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요거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왜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왜 이상한 거를 찍고 있냐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이제 요즘 암호화폐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암호화폐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이번에 이슈가 뭐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은 임 변호사님께서 뭘 준비해 오셨냐면 최근에 가장 따뜻한 핫 이슈가 되는 해외 동향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 변호사님이 이제 미국파시기 때문에 미국파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한테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해 오신 거 있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미국파 임병철입니다. 오늘 뭐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2, 3일 된 뉴스인데요. 나라별로는 이제 타이완, 그 다음에 뉴욕, 미국,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5군데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암호화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비행기 자주 타시나요? 저는 가끔 탑니다. 가끔. 네. 네. 혹시 그 비행기 뭐 해외여행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은 타이완 뉴스를 첫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타이완 가보신 분도 많으실 테고, 그런데 타이완에 이제 비행기 표를 비트코인으로 산다. 라는 뉴스가 바로 3월 8일 여기 여러분들 또 출처를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8일 날 나온 어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된다는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그 뉴욕 뉴스인데 그 다음에는 인덱스 펀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식 하시는 분이라든가 잘 아실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뮤추얼 펀드도 있고 인덱스 펀드도 있는데 주가 지수에 따라서 거기에 상장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월 7일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7일 코인 저널 뉴스에 나와 있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오일, 다시 말해서 그 석유를 비트코인으로 산다. 뭐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네요. 세 가지를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중국하고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뽑아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근데 비행기표를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사죠?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살까? 우리 현금으로만 하고 크레딧 카드만 이렇게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타이완이 저는 이 뉴스를 보고서 어제 이 뉴스 밤에 접하고서 세 가지 질문이 우선 들었어요. 첫 번째, 왜 타이완일까?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접하는 나라들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갑자기 대만이 툭 튀어나왔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아마 이 비행기를 산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타이완이 왜 이 비트코인으로 살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선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일본 있잖아요. 일본도 섬나라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도 섬나라예요. 그렇죠.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두 개의 공통점, 일본과 대만의 공통점은 네. 섬나라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립된 나라예요. 네, 그 고립된 우리나라 제주도가 있지만 네. 섬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섬나라의 특징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기후의 영향도 있고 이분들은 탈출하고 싶은 이 섬에서 네, 네.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맨날 이렇게 네. 육지 땅은 어떻게 넘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이다. 개방. 예, 상당히 이제 상당히 오픈적이고 개방적이고 네, 네, 네.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어떤 내세우려고 하는 네. 그런 욕망이 많은 나라들이 명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이니까 네, 네. 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타이완이 네. 두 번째가 여기서 보면 알 수도 디스카운트 다시 말해서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왜 할인을 해줘요? 그것도 참 네. 궁금하죠.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그냥 자기 제값 받아도 되는데. 별거만 그 네. 이 지금 불안한 사람들 많이 불안해 하잖아요. 네, 네. 그 주위 암호화가 막 떨어지고 압박하는데 이것을 할인을 해서 네. 받는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또 아까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많이 모으고 싶은 모양인가 봐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 코인은 막 이렇게 막 모으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막 이렇게 오픈빨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까지 하면서 네.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네. 국내용까지 해외용까지 네. 그러니까 국제선, 국내선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네. 한정이 돼 있다는 나라가 그러네요. 어떻게 돼 있죠? 차이나, 일본, 캄보디아, 그렇죠? 필리핀, 한국, 제주도. 예, 한국 이렇게 네. 아시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보면서 네. 아마 좀 스토리가 네. 제가 좀 이어졌어요. 지금 네. 공통점은 네. 고립된 나라고 나름대로의 그 오픈이 좀 많이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가 아니라 그 미국이나든가 유럽 큰 나라가 아니라 이 아시아에서의 비트코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사실 뭐 이게 그러면은 대만 정부의 정책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FTA라고 네. 우리 항공에도 FAT 이제 FAT, 네, I'm sorry, FAT라고 해서 네. 우리는 대한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FAT라고. 네, 이제 우리나라의 뭐 아시아나 항공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는 큰 나라와는 아마 얽히기 싫다. 뭐 괜히 한 대 맞고서 또 잘못했다가 재잘못 당하면 네.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아시아 쪽만 이렇게 공략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가지고 뭔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네. 예전에 초창기 때 무슨 뭐 미국 사람인가가 뭐 피자 샀던 거 그 피자.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도 보고서 네. 뜨끈뜨끈한 뉴스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네. 생각하고 공유하고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네. 뉴욕에 어떤 회사가 이제 인덱스 펀드를 상장을 시킨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네. 말씀해 주실 게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인덱스 펀드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 너무 길게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로 두세 줄. 네,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찾으시게 그러기를. 궁금하시면 네. 자, 인덱스 펀드 열 글자로 네. 주가 지수에 따른 네.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주식. 네. 이 주식은 알죠?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은 일종의 주식과 같은 건데 네. 좀 안전한 주식이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지수가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얘도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 가치를 더 많이 퍼센트를 받는 그런 겁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인덱스 펀드가 네.
다른 이제 뮤추얼 펀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험용이지만 네. 인덱스 펀드는 주식과 같아서 네. 아까 말씀했듯이 바로바로 이제 가치가 생성이 돼 있고 네, 네. 돈으로 이제 환산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가장 논쟁이 되는 게 그 비트코인이 화폐냐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서 조금 네. 조금 이제 정의를 좀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화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밸류, 네. 가치가 있어야 된다. 네. 두 번째, 서로 트레이드, 그렇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네,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조건에 이 인덱스 펀드가 비트코인을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화폐라는 네.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뽑아 네, 네.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화폐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지금 이제 시그널이 네. 보여지고 있다. 미국에서. 네, 네. 미국에서. 네, 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계 여행을 오늘 하네였죠. 네. 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 오일, 이거는 이제 페트로라고 하는데, 페트로, 우리 한국말로는 엘 페트로라고 합니다. 엘 페트로라는 이제 가상화폐를,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부대통령이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대통령 없지만, 국무총리격인데, 네. 베네수엘라 그 부대통령이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일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석유 거래할 때 네. 이거 이제 베네수엘라는 석유 거래를 상당히 많이도 하고 중요시 여기고 네. 그래서 석유 거래할 때 이 엘페트로라는 어떤 일종의 가상화폐죠. 네. 암호화폐라고 합시다. 네. 암호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되나요? 이게 3월 7일자 발표니까요. 네. 곧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예, 거죠. 선언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아까 대만 비행기처럼 그런 구매용으로 그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덧붙여서 네. 이 이제 부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이 단지 이제 오일 화폐에서는 지금 현재는 한정돼 있지만 네. 다음에 또 확장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 이런 네. 이제 커피라든가 물건이라든가 펜이라든가 네. 이런 상품들까지도 서비스까지도 호텔 서비스까지도 네, 네.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지금 이제 현재 세계는 이렇게 암호화폐가 흘러가고 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다음 사례 또 그렇죠. 네. 여기 있어서 왜 베네수엘라 또 아까 왜 우리가 네. 대만인가 타이완인가? 아, 네. 예. 그럼 또 이게 왜 베네수엘라인가? 네. 저도 또 베네수엘라는 또 섬은 아니잖아요. 서운하세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그 IMF 아시죠? 네, 네. IMF 못지않게 지금 상당한 경제 어렵죠. 공황이에요. 네.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나라 인상에서 아까의 그 대만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일본 같은 건 섬나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하고 싶은 나라고 네.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는 상당히 어려운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이 어느 정도 보이죠. 네. 예. 뭐 이렇게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 말고 진짜 경제적인 네. 세계 경제 대국하면 그래도 미국이죠. 그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네, 네. 이제 이게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냐? 만약에 미국도 네. 그렇게 가고 있다면은 이제 흐름이 이제 추례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되는 것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정반대는 아니지만 네. 거기에 조금 순응하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뉴스 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이제 상당히 아주 중요한 사건 같아요. 아주 이제 세계에서도 이게 주목받았던 저도 한 2주 전에 이 뉴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뉴욕 연방법이죠. 미국에는 이제 주법이 있고 네. 연방법이 있는데 연방법원이 판결을 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파장을 세계적으로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판결이에요?
네, 그냥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제 스테이트로라고 해서 이제 주법이 따로 있고요. 네네. 그런 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연방법은 헌법을 주로 하거나 주법이 해당하지 못하는 네. 해결하지 못하는 법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 법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뭐냐면 이제 작년도 이번 연도 1월달 이번 연도 1월에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우리 빗썸 같은 그런 네네네. 회사 같은 종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요? 거래소는 아니고요. 거래소는 아니에요? 투자 회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예. 이게 투자 회사를 이제 이거 비트코인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기를 네. 친 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네. 이 회사를 거래 상대로 사기와 횡령죄로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스테이로는 이제 주법은 요거는 이제 우리 권한이 아니다. 네. 그래서 난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네. 모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연방법으로 간 거죠. 네. 연방법에서는 이제 판결을 한 것이 요거에 대해서 얘도 돈이다.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와 횡령죄에 들어간다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돈이 아니면은 사기와 횡령죄로 얽힐 수가 없구나.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예. 그 전 세계 나라 법원 중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를 그 화폐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사실 다른 작은 나라, 아까 네, 베네수엘라든가 네, 네, 일본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는 약간의 인정하는 투가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네, 네. 법원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마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비트코인이 카머들이란 말이 있어요 위에. 네, 카머들이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많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상품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상품이라는 그냥 마니하고 우리가 미국에는 굴스라고 해가지고 상품이라는 뜻이 있는데 네. 머천다이즈처럼 네, 네. 그 의미하고 카머들이라는 뜻은 약간 의미가 틀리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커피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펜 뭐 이런 것들 종이 네. 페이퍼 이런 모든 작은 거부터 자동차까지 네, 네.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부터 시작해서 네, 네. 편리시설까지 그러니까 모든 상품들 를 하고 비트코인이라 네네. 비트코인도 하나의 그 종류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한 케이스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법을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3월 7일 이게 판결이 났으니까요. 3월 8일 날 다음 날 또 다른 이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제 막 뛰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으로 이제 막 이게 다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규제를 받으려고 하고 네, 피해자들은 네, 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의 그 참 우리 서두에 약간 우리가 오프닝 하기 전에 여쭤보신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한국의 그 거래소에 대해서. 아, 거래소요? 네. 그거 그러니까 뭐 약간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래소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게 4-5개 정도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제 그러면 과연 그 거래소를 믿을 수 있냐라는 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저 최근에 그래도 일본에 있던 그 거래소도 한번 이제 해킹인가 뭘 당해서 당했죠. 네, 네. 거기가 날라갔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요즘 뭐 이렇게 뭐더라 코인 뭐 어디든가 어디 회사는 아예 광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비롯이라는 비뭐 네. 그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가면 그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한테 우리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투자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네. 과연 이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법제도가 없고 규제도 없는데 아니 이 거래소들을 내가 뭘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네.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케이스가 아마 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네, 돼요. 네, 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많은
말씀하셨듯이 거래소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통신사업자 등록법에 따라서 네. 지금 거래되어 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한국의 거래소는 암호화폐라든가 비트코인 거래소는 통신사업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쇼핑몰이죠. 온라인 쇼핑몰과 네, 같은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간에 간에 좀 중개를 스스로 좀 알아서 좀 하라. 네, 네, 그래서 법적인 보호망이 약간의 조금 네, 많이 네. 부족한 상태죠. 네, 네. 그래서 보험에서 받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결하는 보험이요? 것. 예, 보험. 만약에 이제 네. 빗썸이 이제 어려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거래소가 네. 보험에 들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보험에 의해서 받는. 그리고 지금 이제 보험도 아직 가입 안 한 거래소도 제가 최근에 있죠. 찾아본 거는 뭐 2개 정도 회사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규모보다는 되게 미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고 맞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태라면은 뭐 투자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험 얘기하는데 보험하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100%다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화재 보험이나 상해 보험 간에 사실 보험 있어봤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50% 정도밖에 네, 네, 받지를 못해요. 네. 최고 많이 받아봤자 개인이 돌아오는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미국 법처럼 네. 이렇게 하든지 네. 어떤 이제 강구책이 좀 네.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도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이쪽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뭔가 법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쪽에서는 네, 네. 한국과 중국, 네. 특히 한국과 중국 쪽에서는 네. 하나의 모델이 이렇게 큰 네. 자기 샘플이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보네요. 예. 네. 그 뒤에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국만 그러느냐?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지금 말씀했듯이 네. 아까 이제 베네수엘라든가 뭐 타이완이라든가 한번 또 다른 어떤 어떤 다른 주 같은 데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차이나는 아주 강력하게 또 규제하는 나라죠. 모습에는 뭐든 간에. 네네. 예, 그래서 최근 뉴스에는 3월 2일자 뉴스예요. 3월 2일자 뉴스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 동향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에서요? 예, 중국에서요. 그래서 오버스 여기서 세계 네네. 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난 또 이제 항상 와이케이션이 들어가니까 왜 중국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동향까지 파악을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을까라는 좀 질문이 좀 의심이 좀 들었어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원래 중국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신기술이니까 뭔가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막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좀? 예, 그런 면도 이제 네. 있죠. 이제 네. 중국 아까 제가 공통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과 한국 이렇게 특히 세 나라가 전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이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다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큰 의미에서 한번 그건 좀 나중에 제가 한번 좀 얘기할게요. 우선 네, 한국 네. 먼저 얘기를 네, 좀 네. 하고 그래야지 세계가 다 네. 그림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 다음 뉴스인데요. 한국에서 23일 지난달 23일 날이죠. 23일 날 이제 그 세계 회의에서 한국 그 경제부 차관인가요? 경제부 장관인가 나와 있는데 바이스 체어맨이가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재정부 김영범이란 차관 같습니다. 차관이 이제 발표를 세계 그 경제 회의에 얘기를 했답니다. 같이 동참해달라. 네. 뭐를 규제하는데 비트코인 규제하는데 좀 전 23개국 나라들이 EU뿐만 아니라 다 좀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앞에 이제 세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굿뉴스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 좋은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인 나라들이 네.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네, 나라들이 네, 있었고 네. 또 아니면 조금 회세하려는 나라가 네. 세 군데, 그러니까 3, 3이 보이는 거네, 그죠? 세계 세 나라. 네. 첫 번째 타이완, 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또 한 군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페더럴즈는 아니고 그죠? 차이나. 아까 미국도 그렇. 예, 미국도 하나 들어갔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반대 또 하나는 미국, 네.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차이나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데 큰 나라는 이런 것 같아요. 대체로 봤을 때 큰 나라는 좀 규제하려고 그러고 네. 조금 이제 작은 나라라든가 조금 네. 이제 탈출하고 싶은 나라들은 네. 좀 이제 오픈하려고 하고 이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댓글 된 거를 저는 댓글을 좀 봤는데 그래서 한국의 그 뉴스가 터지면서 댓글이 엄청나게 지금 붙었어요. 가장 많이 뭐 제가 페이지 수로는 이게 다 거의 다 댓글 단 거기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네, 네. 거의 한 20페이지에 해당할 정도로 그 한국의 그 발표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에서 막 나왔어요. 이게 중심이 뭐냐면 이분들이 댓글 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암호화폐를 처음 만들게 된 것은 탈중앙화 네. 때문에 한 거지. 네. 중앙화를 자꾸 시키려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쵸. 다른 길을 찾겠다라는 네. 것이 주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 나라는 이제 같이 자기 테두리 속에서 네. 있게 하고 싶고 네. 그래야지 권력을 잡고 있던 거예요. 중국 같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네. 예. 한국도 좀 이제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네. 그분들은 내 품 속에서라 네, 네. 나의 영향을 니네들은 받고 살아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는 또 아니다라고 네.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논쟁은 당장 뭐 저가 될 건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더 논의가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가 네.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3-3으로 이렇게 세 개 네. 장단점을 가지고 왔는데 네. 한번 잘 판단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름 그 최근에 해외 그 동향이나 이슈가 될 것들을 이제 임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보시는 분들도 한번 그냥 심심하실 때 아니면 조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암호화폐 종류. 암호화폐 종류. 네. 예, 암호화폐 종류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래는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게 각 그 암호화폐마다의 약간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색다르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먼저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예,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망쳐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다음 시간이면 다음 주.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거 하나 좀 네. 한두 개씩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보긴 해야 되는데요. 예. 사봐야지 맛을 알아야지. 우리 소개했는데 네. 뭐 비트코인은 지금 상당히 비싸니까 네. 그러지 말고 작은 거 한두 개씩 한번 이번 제가 주에 이거 한번 저도 네, 한번 사보세요. 해보고 네. 한번 그 느낀 점, 저처럼 안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처럼 네. 보이는데 한번 느낀 점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직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괜히. 예. 네. 네. 그러면은 네. 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되게 확실히 이제 이 미국 팟이다 보니까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국내에 있는 것들만 이제 조금씩 보고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보는 눈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저도 네.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따끈따끈한 그냥 지나간 뉴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해외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또 네. 그리고 또 균등하게 한쪽에 편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이번 시간은 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 준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네. 처음에 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면서 끝날까요? 그거는 조금 더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더 되면 다음에 더 연습해서 마지막으로 더 이렇게. 아, 그 중독성이 또 있네요. 그 인변. 이거 제가 아직 입에 안 익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